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계 수입, 한계 생산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각 용어의 의미를 잘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요 이론 부분에서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문제 풀어보면서 공부한 개념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명칭부터 좀 구분해서 정리해 볼게요. 이제 저는 영어 명칭으로 이제 주로 언급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미리 좀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네, 먼저 한계 수입은 marginal revenue 해서 MR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한계 생산, marginal product 해서 MP, 한계 수입 생산, 말들이 비슷하고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볼 때는. 그래서 잘 이제 구분을 앞으로 하실 건데, 자, 한계 수입 생산은 marginal revenue product, 한계 수입 생산, 그래서 MRP라고 언급을 많이 할 거고요. 한계 생산물 가치 하면 한계 생산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계 생산 MP였잖아요. 요것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value of marginal product. 자, 한계 생산의 가치. 그러니까 한계 생산은 뭐 몇 개 이렇게 나오고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한계 생산에다가 물건 가격을 곱하면 한계 생산 가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한계 생산 물 가치라고도 하고 한계 생산 가치라고도 합니다. 다음 한계 요소 비용은 마지널 팩터 코스트 해서 MFC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MRP, VMP, MF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할 거라서 미리 좀 구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계 수입, 마지널 레비뉴, MR. 한계 생산, 마지널 프로덕트. 한계 수입 생산, MRP. 한계 생산 가치, VMP. 한계 요소 비용, MFC.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계 생산부터 들어가면 한계 생산이라고 하면 한계의 개념을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한계가 좀 이제 헷갈리는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한계라는 것은 마지널, 단위당 변화량, 단위당 증가분, 단위당 증가량을 의미합니다. 자, 한계 생산이라고 하면은 단위당 생산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단위당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단위당이라고 하면 뭘까요? 노동력의 단위를 말합니다. 노동력의 단위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생산량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노동력을 예를 들어서 명으로 해볼게요.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명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사람 수로 해볼게요. 노동력을 한 명 더 늘렸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 생산이다. 한계의 의미, 단위당 변화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노동력이 처음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그 다음에 1명, 2명, 3명 이렇게 한 명씩 늘려가는 거예요. 노동력이 0명일 때는 생산량이 0이겠죠. 근데 노동력이 1명 고용했어요. 1명을 고용했더니 생산량이 15개가 됐다. 또 1명을 고용했더니 생산량이 25개가 됐어요. 또 1명을 늘렸어요. 그랬더니 생산량이 30개가 30개라고 할게요. 30개가 됐어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이게 생산량의 지금 변화인데 한계 생산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위당 생산량의 변화량이잖아요. 노동력 단위당이라고 했어요. 노동력이 한 단위 변화할 때 생산량은 얼마나 변하는지. 노동력이 한 단위 변할 때 생산량은 15개 변했잖아요. 그래서 한계 생산은 15가 됩니다. 노동력이 한 단위 변할 때 생산량의 변화량, 생산량의 변화 10개죠.
노동력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생산량의 증가량 5개입니다. 요게 한계 생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계 생산을 보시면 처음에 한 명째일 때는 15개였는데 그 다음엔 10개가 되고 그 다음 5개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한계 생산이 점점 줄어든다. 체감한다 라고 합니다. 점점 감소한다 라고 해서 체감.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계 생산은 노동력이 투입됨에 따라서 점점점 줄어듭니다. 한계 생산이 점점 줄어든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처음에는 한계 생산이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였다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자, 이게 노동량이고요. 그래서 한계 생산이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한계 생산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노동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쪽 방향이. 노동력이 늘어날수록 한계 생산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한계 생산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내용은 좀 이제 이해하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한계 비용입니다. 한계 비용이란 한계 노동 비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증가하는 비용. 이게 한계 노동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계 노동 비용은 한계 생산과는 다르게 노동력을 투입할수록 노동력을 한 명 한 명 늘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한계 노동 비용은 점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노동력을 투입할수록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쪽 방향이 노동력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입될수록 점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게 한계 노동 비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곡선은 또 뭐랑 닮았죠? 네, 공급 곡선이 닮았습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이제 한계 생산 개념과 연관이 있고, 한계 노동 비용이 우상향하는 것은 네, 공급 곡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한계 노동 비용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한계 노동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에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이런 한계 개념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한계 생산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요 곡선, 수요 공급 곡선 다시 한번 볼게요. 요 곡선에서 자, 이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요 부분은 이제 한계 생산인데 이제 여기 비용으로 했으니까 이제 맞춰볼게요. 단위를. 한계 생산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한계 생산은 개수잖아요. 물건 생산 개수인데 여기에다가 가격을 곱한 게 한계 생산 가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곡선은 이제 한계 생산 가치가 되는 거고, 요 곡선은 이제 노동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차이, 즉 한계 생산의 가치와 한계 노동 비용의 가치, 요 차이는 뭐겠어요? 요만큼의 이제 이익이 나는 거죠. 비용보다 생산 가치가 더 크니까 요만큼의 이윤이 생깁니다. 요 지점에서는 네, 이만큼의 이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요 이윤도, 그리고 비용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윤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노동력을 투입할수록. 그러다가 이 지점이 오면 어떻게 되죠? 네, 노동 비용과 생산 가치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 옵니다. 이윤이 이만큼이었다가 이윤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윤이 0이 되는 지점. 그러다가 이쪽 영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비용이 생산하는 가치보다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이, 여기까지 쌓아놨던 이윤이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윤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의 사장님이에요. 생산을 어디까지 하겠어요? 노동력 투입을 어디까지 해야 나의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될까요? 네, 요 지점까지. 이윤이 이만큼 생기다가 이윤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윤이 0이 되는 지점. 요 지점까지 생산을 하면 이윤이 극대화가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동안 모아놨던 이윤을 다 까먹게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된다. 요 점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 이제 이윤 극대화가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계 생산 가치, 한계 노동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조금 뒤에 또 다시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독점 생산물 시장에서는 한계 수입 생산 가치가 곧 이윤이다. 요거는 그냥 읽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나중에 문제 나온다면 그때 이제 언급을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한 가지를 좀 더 볼게요. 자, 이 곡선, 수요 공급 곡선 다시 보시면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 되고 이것은 공급 곡선이 되겠죠. 그런데 자, 이 곡선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선 요 수요 곡선이 MRP 곡선이다 라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MRP는 수요 곡선이에요. 그리고 공급 곡선은 MFC입니다. 아까 언급했죠. 이게 공급 곡선이 노동비용, 한계 노동비용 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MFC가 공급 곡선이 되고 수요 곡선은 MRP라는 것을 이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요 곡선 MRP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수요 곡선이 VMP와도 같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요 MRP와 VMP가 같다. 이 말인 즉슨 VMP도 수요 곡선이라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자, MRP가 한계 수입 생산이에요. 한계 수입 생산. 자, MRP를 보면 한계 수입 생산이죠. 한계 수입 생산은 MR 곱하기 MP입니다. MR, 한계 수입이고요. 곱하기 MP, 한계 생산입니다. 한계 수입, 한계 생산. 그리고 VMP는 구하는 공식이 VMP는 한계 생산 가치예요. Value of Marginal Product. 한계 생산 가치. 그런데 요거는 의미에 대해서 앞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죠. 자, 뭐예요? 한계 생산에다가
한계 생산의 가치를 말하는 거니까 가격을 곱한 거죠. 판매 가격 프라이스 곱하기 한계 생산, 요게 VMP입니다. 그래서 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요 한계 수입과 요 판매 가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제 VMP와 같다. 네,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요 두 식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얘네 둘이 같다. 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많이 푸시게 될 텐데, 문제 풀 때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조건이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물건의 판매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 식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P가 곧 VMP다. 한계 수입 생산이 한계 생산의 가치와 같다. 그리고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 곡선은 MRP를 의미하고 한계 수입 생산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공급 곡선은 MFC 한계 요소 비용, 즉 한계 노동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윤 극대화 지점이 어느 지점이라고 했어요? 요 지점이라고 했죠. 이윤이 0이 되는 지점, 요 지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완전 경쟁 시장 조건에서는 요게 VMP이기도 하잖아요. MRP가. 네. 그러면은 요 지점이 어떤 지점이에요? 요 지점은 이제 균형 임금 지점이죠. 여기 세로축이 임금이니까. 그래서 이윤 극대화 조건 문제가 나오면 한계 생산물 가치가 이게 VMP죠. MRP이자 VMP입니다. VMP가 요 시간당 임금, 요 임금과 같은 지점이 이윤 극대화 지점이 된다. 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결정되는 지점. 그래서 왜냐면 임금이 이제 균형점이 되니까요. 그래서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생산물 가치가 시간당 임금인 지점. 네, 요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더 이제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임금인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된다. 그래서 문제를 또 보면서 같이 또 적용해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VMP, 요게 VMP 곡선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고용을 이렇게 조금씩 늘리고 있다가 여기 임금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VMP가 임금과 시간당 임금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요 지점까지 고용을 이렇게 늘리게 된다. 그래서 요 지점이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자, 노동 투입에 따른 한계 생산물 가치, 요게 VMP였어요. VMP가 노동 한 단위 투입 비용이 되는 지점까지 고용을 늘림으로써 이윤 극대화, 이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되고 이 지점에서 균형 임금이 결정된다. 그래서 노동 한 단위 투입 비용이라는 거는 또 MFC잖아요. 한 단위 투입 비용, 한계 요소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요 MFC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VMP와 MFC가 같아지는 지점, 요 지점이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VMP와 MFC가 만나는 지점까지 고용을 늘림으로써 이윤 극대화가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균형 임금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자, 수요 곡선은 MRP와 같다. 한계 수입 생산. 그래서 한계 수입 생산 MRP는 MR 곱하기 MP.
한 개 수입 곱하기 한 개 생산이고,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 MRP가 VMP와 같다. VMP라는 것은 Value of Marginal Product, 한 개 생산 가치라 그랬어요. 한 개 생산에다가 판매 가격을 곱해준 것.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해결하는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아래 이제 재화시장, 노동시장 비교가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좀 구분을 해보면, 재화시장은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상품 거래되는 시장. 노동시장은 노동력, 생산 요소가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 요소 시장이라고도 하고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둘 다 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재화 시장은 재화 생산량에 대해서, 노동 시장은 이제 노동 고용량에 대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 조건을 보면, 재화 시장은 한 개 수입, 한 개 비용.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 개 수입, 한 개 비용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그냥 좀 수입 비용 개념은 우리가 익숙하니까 편의상 여기 내용을 적어 놓은 건데요. 정확히 노동시장 개념으로 이 용어를 바꿔주면, 한 개 수입은 이제 수요 곡선은 이제 MRP를 말하고요. 한 개 비용은 노동시장에서 한 개 요소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MRP, MFC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재화시장에서는 한 개 비용, 한 개 수입인데, 노동시장에서는 한 개 요소 비용, 한 개 수입 생산. 이렇게 용어가 대체가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문제 먼저 풀어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안 어려워서 풀기 어렵다라고 하면 저랑 이제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한 개 수입 생산물 MRP입니다. MRP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MR 곱하기 MP다. 그래서 마지널 레비뉴, 한 개 수입, MP, 마지널 프로덕트, 한 개 생산. 한 개 수입, 한 개 생산.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느 커피숍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은 3,000원이다. 자, 커피 한 잔 가격, 판매 가격은 P고요. 한 개 생산은 마지널 프로덕트, MP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6,000원이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MFC와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했고, 커피숍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커피숍은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P가 VMP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VMP는 한 개 생산의 가치니까 한 개 생산에다가 판매 가격을 곱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지금 몰라요. 네.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윤 극대화 지점이 어떻게 되나요? 이윤 극대화 지점은 VMP가 시간당 임금과 같아지는 지점이다. 그쵸?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6,000원이었고 VMP는 MP 곱하기 P 한 잔당 3,000원. 그래서 MP는 2개. 그래서 2잔이 됩니다. 정답은 2번. 다음 3번. 근로자의 노동 투입량, 시간당 임금, 한 개 수입 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이 노동 투입량을 5,000시간에서 6,000시간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켰어요. 이 경우에 노동의 한 개의 비용은 어떻게 되냐? 자, 한 개의 비용,
한계는 뭐였어요? 단위당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비용, 노동이 한 단위 변화할 때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라는 거잖아요. 한계 비용. 노동이 한 단위 변할 때 증가하는 비용. 이게 한계 비용이 됩니다. 근데 한 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노동 투입량이 한 명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한계 비용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이게 되는 거죠. 노동 투입량이 한 단위 늘어날 때, 근데 한 단위가 여기서는 시간이니까 한 시간 늘어날 때 늘어나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계 비용 계산하려면 시간당, 여기서 1000시간 늘어났는데 시간당 늘어나는 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요? 한계 비용은 시간당 늘어난 비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요 5000시간에서 6000시간 이때 늘어난 전체 비용, 즉 1000시간 동안 늘어난 전체 비용을 1000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시간당 늘어난 비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전체 늘어난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1000시간이니까 분모는 1000이고 전체 늘어난 비용 먼저 6000시간일 때 이렇게 변했으니까 6000시간일 때 전체 비용이 6000 곱하기 7000을 하면 되겠죠. 1시간당 7000원인데 6000명이 6000시간이에요. 그래서 6000 곱하기 7000 그 다음에 5000시간일 때를 빼야겠죠? 그럼 5000시간 동안 시간당 6000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5000시간 동안 시간당 6000원이 들었어요.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2에다가 0이 6개 그리고 30에 0이 6개 그리고 1000 그러면 1000분의 1, 2, 0이 6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0 3개 지워지면 12,0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노동자 7명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위일 때 7명 평균이 20단위다. 노동자를 추가로 1명 더 고용했대요. 그래서 평균 생산량이 18단위로 감소했어요. 추가로 고용된 한계 생산량은 이거는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 하기는 복잡하니까 직접 써보면 됩니다. 자, 노동 투입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생산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총 생산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하다가 7명째 투입을 했을 때 7명일 때 평균 생산량이 20단위고 여기에서 1명 더 추가로 고용하면 8이 돼요. 이때 평균 생산량이 18로 감소했대요. 그러면 총 생산량을 계산하면 7 곱하기 20 하면 총 140개를 생산한 거고 다음 노동 투입량이 8명일 때는 8 곱하기 18 하면은 144개가 생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140단인데 노동력이 1명 증가될 때 변화하는 생산량 이게 바로 한계 생산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4단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5번 문제. 5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5번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자, 5번 완전 경쟁 시장의 치킨 매장 완전 경쟁이라고 했고요. 치킨 한 마리를 14,000원에 팔고 있다. 판매 가격 P입니다. 종업원을 시간당 7,000원에 고용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 MFC가 7,000원이다. 이 매장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무엇과 같아질 때까지 고용을 늘려야 하는가? 이윤 극대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윤 극대화 조건에서의 한계 생산.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 VMP를 사용해야겠죠? 가격 조건이 나왔으니까. VMP는 이제 MFC와 같으니까 VMP는 MP 곱하기 가격, 한개 생산 곱하기 판매 가격. 요게 시간당 임금 7,000원이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14,000원이에요. 그래서 MP 곱하기 14,000원은 시간당 임금 7,000원과 같다. 그래서 MP는 2분의 1이 됩니다. 0.5마리.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6번. 우리나라에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가 있다. 개당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0개의 생산업체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당 1,000원이면 판매 가격 P입니다. 야구공 생산함수와 노동의 각 기업의 야구공 생산함수와 노동의 한계 생산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구공 생산함수고 요게 한계 생산이고요. 우리나라에 야구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500명 있다. 이들의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면 500명에서 절대 공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완전 고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구공의 가격이 일정하다 라고 했어요. 균형 임금 수준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려보면 되죠.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수요 곡선은 MRP이고 VMP와 같아요. 그리고 공급 곡선은 MFC다. 이렇게 하면은 VMP 먼저 구해볼게요. VMP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MP 곱하기 P. 그래서 MP가 여기 조건에 주어져 있잖아요. 600 마이너스 6L. 그래서 600 마이너스 6L 곱하기 P는 가격 1,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L을 구해야 되는데 L이 근로자 수잖아요. 그래서 L 하면은 500을 그냥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조건이 각 기업의 야구공 생산 함수 한개 생산이라고 했어요. 각 기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개 전체니까 500명은 10개 회사로 나눠주면 한 기업당 50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L이 50명이 되겠죠. 기업당 50명의 근로자가 있다. 그래서 L에다가 50을 대입을 해주면 600 마이너스 6 곱하기 50 곱하기 1000. 그래서 이게 300이니까 300 곱하기 1000. 그러면 30만 원이 됩니다. 요 30만 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의 한계 생산이 3개이고 MP가 3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물 가격이 1,500원, P는 1,500원, 단위당 임금 3,000원이다. 그러면 기업에서의 노동의 고용량은 자,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이제 VMP랑 MFC를 비교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VMP는 MP 곱하기 P다. 가격은 1,500원. MP는 3개. 그래서 3 곱하기 1,500원이고 그래서 4,500이 됩니다. 그리고 MFC는 몇이에요? 단위당 임금 3,000원이다. 그러면
VMP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수요 공급 곡선. 그러면 MFC가 비용, 요게 MFC죠? 네. 요게 VMP면은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 어딘가에 있는 거죠. 왼쪽 영역에 있는 거예요. 요 균형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공급 고용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네. 요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고용량 Q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한 단위씩 투입하다가 만나는 지점까지 오면 이윤이 0이 된다.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그래서 고용을 늘릴 것이다가 맞는 얘기죠.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경쟁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5명을 고용해서 개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시간당 12,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만일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0원으로 오른다면 현재 고용 수준에서 한 개 생산물 가치 VMP는 시간당 얼마이며 노동 투입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시간당 12,000원 임금이라고 하면 요게 MFC가 되겠고요. 개당 2,000원에 판매한다. 가격 P. 이거 P1으로 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가격, 오른 가격을 P2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 생산물 가치는 VMP. 그러면 노동 투입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곡선, 수요 공급 곡선에 어느 위치를 있는지를 봐야 하니까. 그러면 자, 먼저 VMP를 계산해 봅니다. MP 곱하기 P였어요. 한 개 생산 곱하기 판매 가격. 그러면 자, 한 개 생산을 이제 모르죠, 지금. 그러고 가격은 P1이니까 P1은 2,000원. 그런데 이때가 지금 이윤 극대화하고 있었어요. 시간당 임금 MFC와 같았으니까 시간당 임금 얼마였죠? 12,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너무 보기가 싫지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개 생산은 6개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P1 요 시점에는 이윤 극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가격을 올린 거죠. 가격을 올려가지고 VMP는 MP 곱하기 P2. 그래서 MP가 6개니까 6 곱하기 3,000원. 그래서 18,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MFC는 뭐예요? MFC는 1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VMP가 더 커요. VMP가 더 크다는 거는 아이고, 잘못 그어졌네요. 네, VMP가 더 크다는 거는 자, 요게 VMP, 요게 MFC. 그러면 VMP가 더 크다는 건 여기 어딘가 요 정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18,000, 여기가 12,000. 그러니까 고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요 지점까지 가려면 고용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구하는 게 지금 한 개 생산물 가치는 18,000원이 되고 고용은 요 지점이 올 때까지 증가시킨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볼게요. 경쟁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하루에 5만 원의 임금 지급한다. 네, MFC 조건이고요. 개당 100원에 팔리고 있고 14명 고용하고 있대요. 개당 100원. 가격이죠. 14번째 노동자는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해야 하는가? 14번째 노동자가 생산해야 하는 개수,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날 때 증가하는 생산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즉, 한 개 생산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판매 가격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또 VMP를 씁니다. 그래서 MP 곱하기 P, 한 개 생산에다가 판매 가격을 곱한 게 한 개 생산 가치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윤 극대화하고 있으니까 MFC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MFC는 하루에 5만 원의 임금,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MP 곱하기 P를 하면 MP, 한 개 생산은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고, P, 판매 가격은 100원. 이게 5만 원이다. 그러면 한 개 생산은 어떻게 될까요? 네, 500. 그래서 500개를 14번째 노동자가 생산해야 한다. 정답은 2번. 10번.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이래요. 둘 다. 노동의 한 개 생산량이 10개. MP가 10개라는 거죠. 그리고 생산물 가격. 판매 가격이 500원이다. P가 500원. 시간당 임금 4,000원. 시간당 임금은 MFC.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반응. 그러면 이거는 비교를 하는 거네요. 또 VMP랑 MFC 곡선을 비교하는 것. 그래서 완전 경쟁이니까 VMP는 MP 곱하기 P 요거랑 이제 MFC랑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그래서 MP 한 개 생산은 10개. 판매 가격은 500원. MFC 시간당 임금은 4,000원. 그래서 5,000원과 4,000원을 비교하면 VMP가 더 커요. 그러면 또 그려보죠. 이렇게. 얘가 VMP MRP잖아요. 그리고 얘는 MFC다. 얘가 더 크니까 요 부분이죠. 요 지점이다. 그러면 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고용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고용량을 늘린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K회사는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할 거래요.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 개 수입 생산이 1만 원이라면,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적어보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M기업이 네 번째 직원을 새로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윤은, 자,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력이 0, 1, 2, 3 하다가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9,000원이 된다. 그전에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8,0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4명째 채용할 때 9,000원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직원의 한 개 수입 생산이 10,000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직원을 새로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윤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총 임금을 한번 이제 산출을 해봐야 돼요. 자, 시간당 임금을 아니까, 그러니까 시간당 총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당 총 임금. 자,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면 시간당 임금 8,000원에 3명이니까 24,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9,000원에다가 4를 곱하니까 이제 3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2,000원 차이가 나요. 요 12,000원은 뭐예요? 시간당 노동력 투입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증가하는 비용을 말하죠. 다시 노동력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증가하는 비용, 즉 한 개 노동 비용, 한 개 요소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 요소 비용 MFC가 12,000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개 수입 생산이 10,000원이라 그랬어요.
한계 수입 생산 MRP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지금 MFC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요, 공급 곡선, 요게 MRP고 이게 MFC 곡선이잖아요. 대충 뭐 요 정도 위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MFC가 더 크니까. 네. 그러면 네 번째 직원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득 뭘까요? 비용이 더 큰 거죠.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생산 가치보다 2,000원이 더 크니까 이윤이 2,000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이윤은 2,000원 감소. 정답은 4번. 12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기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는 자,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장기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다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장기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게 돼요. 즉 노동이 기계보다 못할 때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부한 개념을 활용을 하면 뭐예요? 노동 한계 생산이 기계보다 못할 경우죠. 즉 선택지에서 찾아보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자본의 한계 생산보다 작을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죠. 1번. 노동이 자본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13번.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이다. A기업의 시간당 임금은 3,000원. P고요. A기업에서 P가 아니라 MFC죠. 시간당 임금. 그리고 A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가격은 500원. 500원은 P입니다. 현 고용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수. 최종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노동력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증가하는 생산량, 한계 생산에 대한 얘기죠. MP가 5다. 이럴 때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고용 수준의 결정. 네, 이것도 완전 경쟁 시장. VMP와 MFC를 비교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VMP는 MP 곱하기 P예요. 그래서 한계 생산은 5개고 가격은 3,000원이 아니고 500원이죠. 500원이다. 그래서 2,500원이 되고요. 그리고 MFC는 한계 요소 비용, 시간당 임금 3,000원이 된다. 비용이 더 커요. 비용이 더 크면은 지금 이윤이 손실이 나고 있는 거죠. 이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MFC, 여기가 VMP면 뭐 대충 요 정도. 3,000원, 2,500원.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가 이윤이 0보다 작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용 수준을 어떻게 해요? 이윤 극대화 하려면 이 지점으로 가야 되니까 고용량을 줄이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재화시장은 불완전 경쟁이더라도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개별 기업의 한계 요소 비용 MFC는 일정하다. 자, 보면은 한계 요소 비용 MFC는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을 의미하죠.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노동 공급 곡선을 의미하는데, 자, 노동 시장은 완전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임금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은 일정하게 되죠. 개별 기업의 한계 요소 비용은 일정하다. 다음,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일 때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재화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했어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더 늘리고 싶잖아요. 네, 생산을 늘리고 싶으니까 생산을 더 늘리려면 노동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노동 수요의 증가는 노동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인가요? 아니면 노동 수요 곡선상의 이동인가요? 노동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그래서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3번. 재화 시장과 노동 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일 때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 2번이죠. 3번. 네, 재화 시장과 노동 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일 때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은 장기에 더 증가한다. 자,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우선 노동 수요량, 임금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임금의 변화는 노동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임금의 변화는 노동 수요량의 변화다. 그래서 노동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위에서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노동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 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을 좀 간단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단기 곡선, 우리가 공부했던 것, 일반적으로는 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기 노동 수요 곡선 복습을 해보면 이 지점에 있었는데 임금이 내려갔어요. 임금이 내려가게 되면 이 곡선 위에서 움직이게 된다. 임금의 변화는 노동 수요 곡선을 따라 이 곡선상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 지점까지 임금이 이렇게 내려갔다. 그때 노동 수요는 요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의 경우를 보면, 자, 장기 노동 수요는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 임금이 내려가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단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노동 수요량이 증가하듯이 장기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노동 수요량이 증가해요. 하지만 노동 수요량뿐만 아니라 자본의 사용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장기적 관점에서는 노동 수요량뿐만 아니라 자본의 사용량도 더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본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이 자본을 사용하기 위한 자본을 운영하기 위한 노동력의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 곡선에서 요 곡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요 곡선이었다가 자본의 사용량도 증가하게 돼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노동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기 때문에 요 곡선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 기존의 곡선과 새로운 곡선. 자, 기존에 이제 요 임금에서 임금이 요렇게 내려가면 새로운 곡선의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임금에서 이만큼 내려갔다 라고 하면 이 지점은 이제 새로운 곡선 지점이 됩니다.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하게 된 것. 요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동 수요 곡선이 됩니다. 이 곡선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 노동 수요량이 어떻게 변해요? 더 많이 변하죠. 수요 곡선의 경사가 더 완만합니다. 네, 더 완만해요. 그래서 단기보다 더 노동 수요량이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은 단기보다 노동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이 변한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잖아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일 때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은 장기에 더 크게 증가한다. 그렇죠. 이 그림에서 봤듯이 노동 수요량이 장기에 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4번, 재화시장이 불완전 경쟁이고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임금은 한계 수입 생산은 MRP입니다.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자, 우선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 재화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는 어땠어요? MRP가 VMP와 같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 재화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엔 이랬어요. 근데 재화시장이 불완전 경쟁일 경우, 재화시장이 불완전 경쟁일 경우에는 한계 생산 가치 VMP가 MRP보다 커집니다. 요거는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 그림으로도 이제 먼저 곡선을 먼저 보면은 곡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재화시장이 불완전 경쟁일 때는 이렇게 MFC. 그래서 MRP가 이제 수요 곡선이 된다라고 했는데 VMP가 MRP보다 커진다. 왜 그러냐면 VMP는 어떻게 구했어요? VMP는 MP 한계 생산에다가 판매 가격을 곱한 거고 한계 수입 생산은 한계 생산에다가 한계 수입을 곱한 거였죠. 그러면 이 VMP와 MRP의 차이는 어디서 오나요? 네, MP는 같으니까 판매 가격과 한계 수입에서 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선택할 힘이 있나요? 없죠. 가격은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 재화 시장이 상품 시장이 불완전 경쟁일 경우에는 기업이 가격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일 때는 요 상품 가격을 훨씬 더 높게 만들 수가 있죠. 요 상품 가격을 요 한계 수입에 비해서 더 높게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VMP가 MRP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임금은 수요 공급, MRP가 수요 곡선, MFC가 공급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임금은 한계 수입 생산 수준에서 결정된다라고 해야죠. 한계 수입 생산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혹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임금은 VMP, 한계 생산 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왜냐하면 임금은 요 지점에서 결정되니까 요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요 지점에서 결정되니까 VMP보다는 낮은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되잖아요.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노동시장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아직 문제가 남아있죠. 네. 다음 문제로, 정답은 4번이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5번 효율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효율임금은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생산의 임금 탄력성. 자, 생산 탄력성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자, 임금이 1만큼 오르면 생산성이 1 이상으로 이제 오르는 것이 효율임금 정책이죠. 왜냐면 효율임금 가설은 고임금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보다 생산성이 더 높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생산의 임금 탄력성은 최소한 1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효율 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주로 이제 전문직의 효율임금제도 정책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효율임금은 경쟁임금 수준보다 높으므로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주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이게 틀린 내용이죠. 네. 효율임금은 이윤 극대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쓰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제 바보가 아니죠. 네. 어떻게든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사용합니다. 4번 효율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것도 효율임금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데 임금이 인상될수록 한계 생산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게 되는 지점, 이 지점이 한계 생산이 0이 되는 지점이고 한계 생산이 0이 되는 지점은 곧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완전 경쟁 하에서 노동의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게 하는 주된 요인. 노동의 수요 곡선 이렇게 생긴 거 네,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한계 생산.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 17번 독점 상품 시장과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서 균형 고용 조건. 자,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봤던 내용이죠. 재화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고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때 균형 고용 조건은 자, 뭐랑 비교했었죠? 우리는 무조건 MRP는 수요 곡선이고 MFC는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만나는 지점이 균형점이 된다. MRP는 한계 수입 생산입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 생산과 요 한계 요소 비용, 네, 시간당 임금이죠. 요게 만나는 지점, 균형 고용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등량곡선, 네, 수요 곡선을 떠올리면 되겠죠.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등량곡선이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무슨 원리이다. 일정한 산출량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 투입 요소를 더 이용하면 다른 투입 요소를 줄여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한다. 서로 역의 관계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 네, 떠올리시면 됩니다. 대체의 원리입니다.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고 서로 대체한다. 대체의 원리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네, 기업의 이윤 극대화 관련된 내용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내용 정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능하시면은 다시 한번 또 복습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차근차근 또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 내용이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출제가 된다고 해도 많이 돼봐야 한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시는데 압박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